좋습니다. 오늘 건축법이죠. 지난주에 앞에 좀 했고요. 오늘은 보니까 451페이지부터 제2장 건축물의 건축 보겠습니다. 양이 많죠, 그죠? 국토법 인만큼 양이 많은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국토법은 양에 맞춰가지고 12문이 나오지만 건축법은 양에 비해서 7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도 많이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 한두 문제 포기해야 돼. 7개에서 나는 4개에서 5개 맞겠다 해야 되지. 전부 싹 다 해가지고 다 맞겠다? 다 못해요. 제가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버려도 5개 이상 맞추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버린 곳에서는요, 거의 안 나오거나 어쩌다 한 문제. 진짜 열받으면 2문제죠. 그러니까 버릴 건 과감히 버리자. 자, 그래서 일단은 또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1절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 자, 같이 또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사전 결정이 뭐냐? 대형 마트에서 또는 백화점에서 자, 이 동네에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좋은 위치가 있어요. 자, 이 자리면 굉장히 좋다 싶어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샀다가 구청장 찾아가서 허가해줘 하니까 야, 거기는 그 건물 허가 안 돼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수십이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은 땅 사기 전에 작업하기 전에 미리 알아본 거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해야 돼요. 그건 다 세워나가 버리면 땅가 올라갑니다. 그래, 몰래 알아보는 겁니다. 저기다가 홈플로 들어오고 싶은데 만약에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 나와 안 나와? 허가 안 나와? 그러면 안 할 것이고, 허가 나와 그러면 그때 가서 조용조용히 작업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나중에 그 토지에다가 네가 원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허가 신청하게 되면은 내가 허가해 줄게라고 약속한 겁니다. 사전에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전 결정입니다. 사전 결정. 결정인데 책 보시면 자, 일단은 오늘은 다 보지 말고 핵심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하세요. 건축 허가 대상, 허가 동그라미 하세요. 신고 대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고는 그냥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허가 대상만 해도 되고요. 밑에 박스 한 1, 2, 3번인데 오늘은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2, 3 읽어주시고요. 이런 겁니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그렇죠? 이것을 그 위에 보세요. 신고 대상은 빼고 허가 대상 건축물만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허가가 나와 안 나와 라고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줄 거예요. 하는 김에 신청하여야 한다 X. 신청은요 그냥 의무적이죠.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모든 건축물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이죠. 자,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 2년 내에 허가 신청합니다. 몇 년 내에? 2년 내에.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 7번에 있습니다. 2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은 사라집니다. 상실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게 중요해요. 일단은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허가권자가 누구냐? 자, 여기가 무슨 구라고요? 연제구. 모든 건축물은 일단 원칙적으로 연제구청장이 허가합니다. 근데 규모가 구청장이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 막 20m 올라가는 큰 막 대형 막 빌딩들이야. 그런 것만 시장이에요. 즉 부산시장입니다. 광역시. 그러니까 구청장인 일반 대형 건축물이 아닌 대부분의 건축물을 허가하지만 대형 건축물은 특광해한다.
누가 한다고요? 특광이 한다.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광역시 안에 있는 우리 기장군, 즉 군은요 정비법에서만 나오지 다른 법에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여기 연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도 똑같은 겁니다. 연제 군수가 허가하고요. 대형 건축물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특광이 해요. 근데 언급하지 않지만 시장 군수구청의 군수 안에는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단 별도로 끄집어내 가지고 정비부처럼 구청장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 뿐이지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러면 원칙. 자, 보호권자 원칙. 항상 특시, 특도는 따라갑니다. 왜? 이 둘은 지가 알아서 북 치고 장구 치고 깬거 다 칩니다. 아시겠죠? 빼고 나머지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여기 들어갔다고 보지만 여기 있는 군수는 도지사와 연관된 거 설명하기 때문에 말하기 애매한 겁니다. 들어갔다 보지만 실질적으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란 자체를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예외. 누구라고요? 특광이 한다. 대형이라는 말은 이게 책이 없지만 그냥 내가 쓰는 겁니다. 이해 돕기 위해서. 그래서 대형 건축물만 특광이하고 대형 건축물이 아니면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또. 특광 안에 특시가 왜 있냐고. 누가요? 구청장. 그렇죠? 구청장 한다. 그렇지. 이제는 좀 막 얘기하지 말고 생각해가면서. 그러면 여기서요. 특광이 한다. 자, 대형 건축물의 기준이 요겁니다. 21층 이상. 또는 항상 강조합니다. 층수가 나오면 항상 옆에 따로 면적이 나와. 왜 그럴까요? 21층 이상이지만 21층은 안 되지만 옆으로 쫙 커진 건축물은 따지고 보면은 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층수가 일단은 21층 이상이든지 아니면 21층이 아니면 15층밖에 안 되지만 옆으로 쫙 넓어. 그렇죠? 근데 뭐예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대형 건축물로 본다. 두 번째, 책에 나와 있죠.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은 21층이 아니에요. 지금은 10만이 아니에요. 그 건물을 10분의 3 이상 얼마죠? 30%. 시험에는요 30%라고 안 내요. 아시겠죠? 어떻게 내요? 10분의 3. 법률 조문을 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는 겁니다. 10분의 3, 즉 30%인데요. 10분의 3 이상을 증축했는데 증축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대형 건축물 기준에 결과론적으로 나온다면 그때도 특광 찾아가서 허가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아무리 옆으로 쫙 넓어도 총 3가지인데 2개만 공부하 2개만. 여기서 공장 X, 창고 X. 무슨 말입니까? 공장은 층수 30몇 층이든 20몇 층이든 연면 10만 넘든 말든 무조건 같이 얘는 자 누구 찾아가 허가받는다?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창고는 무조건 구청장이에요. 아시겠죠? 예, 무조건 구청장입니다. 특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심의 거친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 보지 마세요. 나온 적도 없고요.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거론되는 것들 위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요. 시장 군수는 있잖아요. 여기 군수는 도 안에 있는 군을 의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시장 군수는 얘는 100% 본인이 다 허가권자입니다. 허가해요.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하냐, 승인 없이 그냥 단독으로 허가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 페이지 2번 나옵니까?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기서요. 도지사의 그러면 승인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그 얘기죠. 요거
저를 봐요. 요거. 특광이 허가하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써볼게요. 먼저. 자, 첫 번째. 대형 건축물입니다. 자, 요건 내가 안 쓸게요. 저를 보세요. 1번.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두 번째, 뭐죠? 10분의 3 증축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된 건축물. 대신에 요 건축물은 반드시 승인받고 허가한다. 누구 승인? 도지사.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 언급하지 않는다. 들어있다고 보지만, 그죠? 이거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나온다면은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어떤 말 필요 없잖아, 현재. 그러니까 법에 없는 것은 시험에 내 안 내? 안 낸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3 증축으로 해서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되어도 승인받는다.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뭔 뜻이요? 공장, 창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인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환경을 위해서, 수질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여기 시군이니까 경상남도의 시, 고향 여기 어디입니까? 양산시, 그 외 군, 뭐 함안군 많잖아요, 그죠? 이런 시나 구에서는 시내, 군내, 읍내 말고 조금만 옆으로 하게 되면은 전부 다 개발 안 된 쪽에서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가든 식당들도 많고, 그렇죠, 그죠? 예. 그 식당 옆에 계곡이 있으면 계곡이 쥐를 끈 줄 알아. 여름만 되면 그거 돈 다 받아. 그죠? 쥐를 끈 줄 알아. 그걸 다 막아가지고. 그런데 가면 돼, 안 돼? 가면 안 돼요. 근데 다 가더라고, 또 알아서. 아, 평상 깔아놓고 한 20만 원 시켜 먹어야 평상이죠. 그거 지물이 쥐들 물인 줄 알아.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자꾸 가니까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가니까. 그리고 뭐 펜션 들어가면 무슨 에어컨 있으면은 20만 원, 없으면 15만 원. 참 한장해 진짜. 그런데 식당들 때문에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수질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위해서, 수질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건축하는 건축물인데, 특히 3층 이상. 층이 나오면은 또 뭐가 나온다, 옆에? 그렇죠, 나옵니다. 왜? 또는 항상. 옆에는 뻔하면 하죠. 3층이 안 된다면, 1층이라면, 2층이라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인 어떤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입니다. 주로 이제 다세대. 주로 있겠죠, 그죠?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식당들.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죠? 모텔 같은 것들 나오죠, 그죠? 요 5가지는 반드시 승인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요 2번은요, 2번은, 저를 보세요. 도지사가 요 안에서는 나한테 승인받고 허가해라라고 이미 그 범위를 지정합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또 알려줘요. 공고해줍니다. 공고해줘요. 요렇게 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승인 안 받아요. 아무리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자, 여기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 없어. 요렇게 해당되는 것들은 나한테 와서 승인 받고 떨어지면 허가해줘라. 근데 그 옆에는 그냥 네 맘대로 해. 요 안에서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따라합니다. 자수 3천 011 위숙. 다 같이 시작. 자수 3천 011 위숙. 한 번 더 시작. 자수 3천 011 위숙. 무슨 말이냐? 탈북자가 몰래 와서 자수하면 이젠 간첩이 아니야. 간첩 없습니다. 그죠? 이거 모르면 간첩이 하면 안 돼, 이제. 이거 모르면 탈북자야. 그렇게 돼, 이제는. 간첩 없어, 이제. 자수하면 정착금 3천만 원, 3천만 원. 아시겠죠? 믿거나 말거나. 그때 자수할 때 전화번호 따라합시다. 011. 알겠죠? 011. 그 인간 이름이 뭐냐? 위숙. 011 땡냈는데 위숙 됐습니다. 자수 3천 011 위숙. 시작. 자수 3천 011 위숙.
자, 근데 저는요, 이게 나와 이게인데, 지금 전화번호가 다 휴대폰에 010이잖아요. 지금 번호가 없대요, 이제. 그럴 것도 옛날에 011, 015, 019, 011 다 냅두지. 왜 그걸 통일해가지고. 이제 없다니까 번호가 없어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자수 3000-011 위속. 시작. 자수 3000-011 위속.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부가 가장 민감한 겁니다.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이게 민감하잖아요. 강남 집값이 왜 비쌉니까?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 가면은요, 뭐 아파트 물론 좀 비싸긴 비싸. 뭐 그런 많이 비싼 건 아니야. 한 35억, 40억 비싼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빽빽히 있고 왜 많느냐? 주변에 학원은 다 있어. 학원은 뭐 고액가에 별거 아니야. 뭐 5명 앉혀놓고 한 명도 500만 원 받아. 그거 싼 거예요, 싼 거. 거기에 들어가려고 지들끼리 막 수시고 받고 싸고 그래요. 5명 정해 2,500. 야, 참 원장가 반반 먹어도 진짜. 여러분들 왜 영어 과외하고 막 지금 막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연봉이 100억이라는 믿겠어요? 현재 있어 현재 있다니까. 네? 학원 강사인데. 거짓말 같죠, 그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학원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고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학원에 강의시키는 겁니다. 안 뺏기려고. 보통 한 3, 40억짜리는 몇 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운전기사, 지가 연예인인지 알아. 뭐, 코디네이터 전부 다 들고 다닙니다. 월급 줘가면서. 정말로. 아, 그건 할걸. 뭐야, 이게. 열받네, 진짜. 돈도 많이 안 주고, 진짜. 부상까지 왔는데 말이야. 자, 주거위속. 요거는요,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만. 층수하고 연면적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건물이 3층이 넘든 말든 연면적이 안 되도록 어떠한 건물이든 간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무조건 뭐라고요? 승인받는다. 단 얘도 요겁니다. 똑같아. 얘도. 지정 공고한 지역 안에서만. 따라해요. 주교위숙. 주교하면 무조건 위숙이 나와야 되고요. 위숙하면 반드시 위숙 주교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요. 전부 다 따라가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가 만약에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입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위락시설, 뭐 가요주점, 단란주점, 뭐 나이트클럽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에요. 그 다음에 숙박, 모텔, 호텔 합법적이에요. 허가 나옵니다. 허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배울 겁니다. 이것이 하필이면은 그 옆에가 학교가 있는 거야. 희한하게. 꼭 애들이 거기를 지나 학교 간다니까? 그런 데가 지금 성남에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학생들 좋겠다. 하여튼 그래. 옆에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그 자체는 물론 뭘 떨어진 것도 한게없지만 솔직한 얘기로 밖에 나오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힘이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뭐 때문에? 주거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교육 환경 때문이죠. 뭐만? 위락 숙박만. 항상 내게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고 일단 2장 넘겨보세요. 먼저 할게요. 3번에 허가 거부 요거요. 무슨 말이냐?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세 번째 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금 설명한 것이 1번. 2번은 뭐냐? 여기가 방제지구예요. 줄 끄세요. 첫 번째 줄에 방제지구예요. 끝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예요. 무슨 말이냐? 비록 지금은 건물이 없지만은 너 여기다 건물 짓지 마라. 왜? 여름만 되면 비만 오면 잠긴다.
건물 지어봤자 니만 손해야. 손해, 맨날 비 오면 작년을 뻔히 아는 내가, 네가 건물 지으면 몇 억 손해 볼 거 아는 내가, 뻔히 아는 내가 너한테 허가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건물 지어봤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그 얘기죠. 그때는 뭐라고요? 아무 의견도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아시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는 김에 같이 한 겁니다. 다시 왼쪽 가면 왼쪽. 왼쪽 페이지. 자, 454페이지입니다. 왼쪽에 하나 보겠습니다. 5번.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박스 안에 1, 2, 3번은요. 반드시 해당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 의무적입니다. 허가 받고 저를 보세요. 허가 오늘 나왔죠, 그죠? 나와가지고 내일부터 공사하든지 일주일 뒤에 하든지 1년 뒤에 하든지 2년 안에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허가해준 구청장은 2년 안에 하지만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착공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왜? 바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2년이 넘었다. 허가 취소입니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미착수 2년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가로 안에 공장 건축물만 3년입니다. 하여튼 이래요. 미착수 2년 해놓고 공장자가 나왔다 하면 몇 년? 3년, 3년. 일반 건물보다 공장 좀 크잖아요. 그죠? 좀 더 기회 주는 겁니다. 미착수 2년인데 공장은 3년이고 미착수 2년, 공장 3년입니다. 여기 쌍가루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봐요.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쌍가루 1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1년 범위 내 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아시겠죠? 거기에만 연장 1년 있습니다. 자, 쌍가루 2번은 뭐냐? 2년 내에 착수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완공불능, 착수했지만 완공불능일 때 취소해야 한다. 3번에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 공매, 경공매 등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뭐 사업이 망했다 등등 때문에 자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지고 그죠? 예. 다른 이 사람 A라면은 B한테 낙찰자인 B한테 넘어간 거죠, 그죠? 이때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해도 공사 착수가 없다면 안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허가 취소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땅이 그냥 경매로 넘어가면은 낙찰자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허가가 나왔거든. 그 땅이 뺏긴 것이지 허가가 나온 그 부분을 뺏긴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요구합니다. 네가 하게 되면은 시간도 걸리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또 설계도 해야 되지,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들어간다. 내가 좀 빼줄게, 내 것도 사. 이렇게 하는 경우 있으면서도 조금은 좀 골탕 먹는 심정을 할 겁니다. 협의가 잘 되면은 낙찰자는 그 허가 나온 그 부분을 본인이 인수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똑같이 건물 지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신랑이 버리고 뭐 돈을 정리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때는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시켜버립니다. 왜? 계속 그래버리면 낙찰자가 건물 못 짓는 거잖아요. 취소시켜버리고 낙찰자가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경공매 6개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뭐라고요? 경공매 6개월. 내용은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미착수 2년, 공장 3년. 두 번째, 착수 후 완공 불능. 세 번째, 경공매 6개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자, 넘기세요. 자, 457페이지. 자, 이런 건 좀 중요해요. 자, 건축 허가 또는 착공 제한시킵니다. 너 허가해 주지 마. 근데 알았어요. 허가 안 해줄게요. 근데 허가하지 마 했는데 허가 나온 거야 벌써.
그때는 아예 착공을 제한시킵니다. 아시겠죠? 허가 제한을 못 시켰으면은 착공을 제한시킨다. 이렇게. 그럼 제한권자가 누구냐? 첫 번째 국장, 두 번째 특광도. 시도 중에서도 특광도입니다. 특광. 왜? 아랫사람이 있는 경우잖아요. 특시 특도는 아랫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광도만 있는 것이죠. 국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국토 관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허가권자라면 얘가 짱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 누구든지 전부 다 제한 가능합니다. 또 있어요. 국장과 같은 급에 있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얘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국장한테 뭐 하는 겁니까? 요청. 왜? 제안권자가 누구이기 때문이죠? 국장이니까. 이럴 때 요청하는 사람이 딱 4개밖에 안 돼요. 4개밖에 요청이. 누구냐? 국, 문, 환, 경 요겁니다. 딱 4개. 국 뭡니까? 국방부 장관 되겠죠, 그죠? 국방. 문, 문화재 보존. 환, 환경 보전. 경, 국민경제. 아시겠죠? 국문, 환국 하려다가 경, 이 외우기 편하게, 환경, 외우기 편하게. 환경은 국민경제입니다. 여기에 전에 시험 나왔습니다. 교육,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무슨 환경이죠? 환경 보전이지. 보전. 환경 그렇지만 교육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요, 국장은 아랫사람인 허가권자라면 누구든지 다 제한시킵니다. 허가권자를 제한시킵니다. 자, 특광도는 아무래도 지방이니까 지역 계획, 도시, 군 계획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되면 얘는 특강도 밑에 아랫사람은 누구 있었죠? 시장, 군수구청장, 그죠? 얘네들 제한시킵니다. 이럴 때 특강도는요, 제한하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국장한테 첫 번째 즉시 보고합니다. 아시겠죠? 즉시 보고해요. 하게 되면 두 번째 자, 보고된 내용이 국장이 보기에 너무나 지나쳐, 너무나 심해. 그때는요,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이지 해제를 권고한다 틀립니다. 해제를 요청한다도 틀립니다. 무조건 명령. 그 내용이 먼저 5번에 1번 하고요. 2번. 자, 3번에 쌍가로 1번 보시면은 제한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1회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쌍가로 3번 요겁니다. 여기 즉시 보고하고 해제 명의주 명 요거 설명한 겁니다. 3번이. 끝. 요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넘겨보세요.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것 굉장히 많고요. 물론 조금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봐도 돼요. 자, 462페이지. 건축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허가인데 얘만 신고하래. 그러니까 시험 잘 낼 수밖에 없죠. 얘만 신고니까. 건축신고. 그죠? 신고하면은 신고 대상은 허가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느냐? 1번 바합 85 이내의 증개제. 그죠? 85 이내 범위 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만 신고입니다. 신축 아닙니다. 85 이내의 증개제. 그리고 2번 관농자, 도시 외적이죠? 관농자,
도시 외 지역, 시골, 읍면 지역이죠. 쉽게 말해 관농자니까. 여기에서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작은 건축물이에요. 200 미만, 3층 미만,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은 뭐 한 2층까지 건물이죠. 200 미만, 3층 미만은 신고하는데 단 네모안에 신고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방제지구 안에서 붕괴 위험지역 아니라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거 3번 방금 2번처럼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요것도 신고합니다. 4번 일단 보지 마세요. 이거는요 나중에 앞에서 용어 정의할 때 있죠. 대수선의 용어 정의가 정리가 되면 그중 일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이거는 5번 대통령령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1번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인데 요거는 신축을 의미합니다. 건물 지을 때 신축할 때 연면적이 100 이하까지는 신고하라. 작죠, 그죠? 2번 증축할 때 3m 이하까지는 신고하라. 3번 국장이 이미 만들어 놓은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서 밑에 그 중에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신고해라. 상관 4번 중간에 공업지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앞에 있는 산업유통형이에요. 밑에 산업단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뻔히 여기 안에서 짓는 건축물은 누가 보나마나 공장 건축물이다. 그죠? 그러니까 공업지역 등에서 합시다. 공업지역 등에서 건축하는 공장 건축물은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500 이하인 공장 나오자. 공장 그죠? 예, 공장. 요건 신고해라.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초고층 건축물이죠. 고3에게 시비 걸지 마라. 살찌면은 뭘 먹어라? 살찌니까 뭘 먹어라? 초고추장에 오이 찍어 먹어라. 그를 만드는 공장 이 공장이요. 따라합시다. 오이 공장. 오가 뭐예요? 500. 이는 2층. 따라합시다. 오이 공장. 그래서 고3 선생에 납품하는 오이 여기서 만듭니다. 바로 오이 공장. 5번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읍면지역. 줄 거예요. 읍면지역에서 밑에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200 이하의 창고 줄 거예요. 400 이하의 축사 작물림 한데 뒤에 더 있어요. 더 있는 여기 현재 뺐습니다. 더 있어요. 나중에 요약집 넣어놓을게요. 더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얘만 거의 나오니까 아마 적은 것 같은데 200 이하의 창고하고요. 400 이하의 축사 작물선을 바꿔냅니다. 200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고는 400 이하가 아닙니다. 200 이하예요. 아시겠죠? 축사하고 작물림에서는 400 이하입니다. 그 두 개 혼동하지 마세요. 따라해요. 창고. 몇 글자요? 그러니까 200이지. 뒤에 거 쉽잖아. 축사 100. 작물 재배 400. 다 했죠, 그죠? 예. 끝. 답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신고는요 1년 이내에 착수 안 하면은 신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신고는 1년, 허가는 미착수 2년, 공장은 3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1년짜리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착수 안 하면 상실하지만 연장이 있다는 겁니다. 1년. 그러니까 연도가 나오는 것만 있습니다. 신고는 1년, 허가는 미착수 2년, 공장은 3년, 1년, 2년, 3년짜리 여기에만 연장 1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책에 빠졌는데 신고했죠, 그죠? 그럼 네가 신고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우리 여기에 신고 수리가 접수가 되었다. 이거를요 5일 이내에 통지해야 됩니다. 5일 이내에 빠졌어요. 나중에 구체적 내용은 내가 요약집에 넣어놓겠지만 지금 하나 하세요.
아시겠죠?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얼마 내에?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통지 5일 이내. 자, 넘깁니다. 용도 변경했었죠, 그죠? 한 건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죠. 예. 자, 가설 건축물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475페이지. 자, 가설 건축물. 일명 우리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가건물. 그죠? 가건물. 가설 건축물이죠. 자, 얘도 허가 대상 있고, 두 번째, 신고 대상이 있어요. 요거요. 그 얘는 뭐냐? 허가 대상은 뭐냐? 저거 줄거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또는 뭐 예정지. 여기에다가 현재 도로부지에 도로부지인데 아직 도로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인데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언젠간 하겠지요. 그럼 그 위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뭐라고요? 허가받아라. 그 뜻. 그래서 그거 보시면 2번 특시 특도 시군구는 가설 건축물이 건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라. 그럼 다음에 해당할 때는 허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1번 국토법상 64조 국토법에 있는 그 개발의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말고 위배가 안 될 때 허가하라 그 말이죠. 2번 4층 이상인 경우는 허가하라 하지 마라. 허가하지 마라. 그러면 반대로 몇 층까지? 3층 이하까지만 허가하라 그 말이에요. 이하까지만. 그런데 뭐 3번은 읽으시고요. 박스 보니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요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상태 요건에 맞아지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철골 콘크리트로 구조가 아닐 것. 왜 그럴까요? 이건 나중에 저를 보세요. 설치한 다음에 그치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할 때 이걸로 해버리면은 돈도 더 들어가고 철거할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죠? 아예 허가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요.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3년 이내일 것. 몇 년 내? 자, 저를 봐. 3년 이내인데 자, 이런 배웠잖아요. 국토법 시간에. 이런 시설 예정지가 한 번 되면 10년, 20년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내이지만 시행될 때까지 연장은 없습니다. 연장연도 없습니다. 계속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 했다면 계속 가능해요. 3번 전기, 수도, 가스 등등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왜 그럴까요? 철거할 거니까 한전에서 뭐 도시가스에서 안 넣어줍니다. 자체적으로 발전기 돌려야 되고 물 떠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4번 공동주택, 판매, 운수시설 등등등등 분양 목적이 아닐 것. 분양하면 사기죠. 그죠? 예. 그 정도. 4번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말고 위반하지 아니할 때 허가해라. 그래서 여기 특히 쌍가로 2번 3층 이하까지 허가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거기 박스 있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요건. 요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그럼 어떤 거냐? 신고 대상은 뭐냐? 얘는 신고하라. 일단은 거기에 재복구. 복구. 또 뭐겠습니까? 흥행, 전람회, 재복구 등입니다.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은요, 뭐, 하시면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공작물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재복구로, 재복구. 지금 여름 돼가지고, 지금 홍수 나가지고, 물난리 나가지고, 이 동네 지금 다 떠내갔는데, 그들을 지금 잠깐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지금 해야지. 언제 허가 받냐고. 그렇죠? 그냥 신고만 하고 하라 그래요. 신고만 하고. 그래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놓으면 3년 이내입니다. 아시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얼마라고요?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존치기간 이제 똑같아요. 얘도 존치기간 3년 이내. 밑에 신고해라. 신고해라. 잠깐만 요거 해야 되겠다. 요거 있죠? 이내인데 다 3년 이내인데 예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있죠? 얘는요 연도 규정 없습니다. 얘는 공사 완료일까지. 공사 완료일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3년이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공사가 만약에 5년짜리야. 그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년 초과 가능하다. 대통령령이 있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5번. 존치 기간 연장입니다. 1번 뭐냐? 3년이건 연장했던지 간에 공사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대충 언제쯤 했지 정확한 날짜를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시험구가 만료 30일 전까지, 한 달 전이죠. 너 만료일이 언제야라고 통지해 줍니다. 이럴 때 통지해 주면은 그 만료일까지 빨리 맞춰라 그 말이죠. 그죠? 만약에 그때 만료일까지 일을 못 끝내면 또 연장을 신청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얼마 전에? 30일 전에. 이때 쌍거리 2번 연장할 때는요. 허가 대상은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고 대상은 얼마 전까지? 7일 전까지 한다는 것. 예, 그렇게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밑에 박스 안에는 뭐 천천히 봅시다. 예, 넘기세요. 건축 절차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